23살의 축구 신동 이강인 선수는 찬란한 불꽃 같은 재능을 가진 한국 축구의 기대주였지만 모두를 실망시킨 불미한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신동이 하루아침에 국민 악동으로 전락한 사태가 축협의 답답한 대처와 함께 점입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장밋빛이던 축구 인생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한국 축구가 무질서와 무대책으로 무너지며 최대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해결책은 아직도 묘연합니다. 이강인은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거론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더 선은 이강인이 대회 기간 중 주장 손흥민과 충돌해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보도했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 경기 전날 이강인을 비롯한 몇몇 젊은 선수들이 식사를 일찍 마치고 탁구를 쳤는데 손흥민과 고참 선수들로부터 팀의 단합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며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고 하며 그 여파로 손흥민은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까지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두 선수는 다음날 율단전에서 나란히 선발 출장했지만 부진했고 호흡도 잘 맞지 않았고, 대표팀은 요르단의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졸전을 펼친 끝에 0대2로 완패하며 준결승에서 탈락했습니다. 귀국 직후 언론을 통해 선수단 내분 사태가 폭로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며,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는 탁구 게이트, 이강인 게이트라고 불릴 만큼 후폭풍이 상당했고, 결국 사령탑이었던 클린스만은 아시안컵의 성적 부진에 이어 선수단 관리에도 실패한 책임으로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서 경질당했습니다. 그러나 선수단 내분 사태의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특히 당사자로 지목된 몇몇 선수들 중에서도 하극상과 항명 의혹에 휘말린 이강인에게 초점이 맞춰지며 비판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른 상황입니다. 이강인은 내분 사태가 폭로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4일 SNS에 팬들에게 큰 실망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리며 내분 사태가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루 뒤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손흥민을 향해 주먹질을 했다는 등 몇몇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기도 하여 팬들의 여론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강인이 SNS에 올린 사과문도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스토리 기능에 올린 것을 두고 진정성이 없다는 의심을 받은 것입니다. 선수단 내분 사태가 알려진 이후 이강인의 SNS에는 지금까지 수만 개가 넘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국가대표에서 퇴출하라, 축구보다 인성이 먼저 같은 질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강인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회사들은 누리꾼들이 불매운동을 주장하며 피해를 입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경기를 중계하던 쿠팡플레이는 이강인의 출전 소식을 알리는 자막조차 표시하지 않을 만큼 곳곳에서 이강인과 거리두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인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무리 공을 잘 차도 싸가지 없는 애들은 대표팀에서 제외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이강인이라는 이름에 환호하고 열광하던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천지차이입니다. 이강인은 유년 시절 축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고, 10세 때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떠나 발렌시아에서 프로 선수로 데뷔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유망주로 부상했습니다. 2019년 U20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을 준우승으로 이끌며 이강인은 한국 선수로서는 최초로 국제축구연맹 피파 주관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을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세계적인 빅클럽으로 꼽히는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첫 출전하여 축구대표팀의 원정 16강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리며 어느덧 명실상부한 한국 축구의 간판 스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탁월한 재능과 기술을 갖춘 선수로 인정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고,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의 계보를 잇는 축구대표팀의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이강인이기에 이번 대표팀 내분 사태를 두고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한국인의 정서상 하극상은 용납되기 어려운데 심지어 그 상대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이고 국민의 영웅인 손흥민이라는 사실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선후배 관계가 철저한 한국 축구계와 대표팀에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사태였기에 이강인이 비판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강인을 지목하여 일방적 비난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사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불미한 사건이 벌어진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어떻게 역경을 발전의 기회로 삼아 대처할 것인지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먼저 전후 사정들을 철저히 살펴야 함에도 면피에 급급하고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은 실로 아쉬운 일입니다. 얼마 후에 있을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앞두고 다시 대표팀을 소집해야 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것입니다. 현재 리더십을 발휘하여 선수단을 중재하고 분위기를 받은 충격과 실망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어떤 논란이 될 만한 현안에 직면했을 때 공식적인 원칙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추스러야 할 임시감독으로 내정된 황선홍 등 선배 축구인들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축구협회는 어떤 논란이 될 만한 현안에 직면했을 때 공식적인 원칙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그동안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팀 기강이 무너진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 한국 대표팀의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2013년 기성용이 당시 최강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SNS에서 수차례 뒷담화를 했던 하극상 사건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당시 기성용도 대표팀 퇴출까지 거론될 만큼 분위기가 심각했지만 결국 축구협회는 무징계 조치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대표팀에서 막내급이어서 상황은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거의 10년 선배에게 범한 하극상은 심지어 선후배 문화가 다른 유럽이나 남미에서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 축구가 유럽에 다수 진출하고 선수 개인의 개성과 자기 주장을 펼치는 시대가 되면서 대표팀도 과거 같은 단체 문화와는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강인 사태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 터질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더 큰 발전을 위해 대표팀의 현실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의 품행은 선수 개인뿐 아니라 팀 전체의 위상을 좌우합니다. 축구는 단순한 실력의 표현이 아니라 인내, 규율, 그리고 팀워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 특히 하극상은 국민 정서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현재 상황은 오늘날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압력과 기성세대의 기대 사이에서 진행되는 줄타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강인 선수, 더 나아가 한국 축구 전체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강인 선수의 철없고 어린 행동들에 따끔하고 매서운 경책과 함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반성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의 불꽃같이 현란한 재능을 묻어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고 애석한 것입니다. 이강인이 이번 사태에서 뼈저린 교훈을 얻어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의 시작이 될지는 이강인의 반성과 국민의 용서에 달렸습니다. 한국 축구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